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전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전류와 자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했다면요, 이제 전류 하나만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류는요, 우리 이제 전기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전기는요, 바로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대체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이 자유전자가 많이 움직인다. 많이 움직이면 우리가 이제 전류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유전자가 적게 움직인다면요, 양이 적다면요, 전류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자유전자가 한두 개만 지나갈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무수히 많은 양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묶어서 부르게 되는데요. 묶는 걸 몇 개를 대체 묶냐면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묶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만큼을 묶어서요, 1암페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쿨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두 가지의 문제를 낼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이거를 암페어라고 읽고요. 얘를 쿨롬이라고 읽더라고요. 저는 이제 쿨롱이라고도 많이 읽는데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외래어잖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떠한 도선의 단면에 1초 동안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요, 얘는요 1암페어인데요 1쿨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도선의 단면에 10초 동안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면요 1쿨롱인데요 0.1암페어가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암페어, 요건 전류의 단위고요. 쿨롱은요 전하량의 단위입니다. 이때 전하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체 지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요. 근데 전류는 뭐냐면요, 1초 동안만 지나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1초 동안. 즉 1초 동안에 이만큼 지나갔어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그러니까 전체도 1쿨롱이지만 1암페어가 돼요. 그런데 밑에 볼까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갔는데요. 10초 동안 지나갔대요. 그러면 1초에는 얼마 지나갔을까요? 6.25 곱하기 10의 17승계. 그러니까 0.1암페어. 즉 암페어란 얘기는요, 1초 동안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뭘까요? 전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시간 볼 필요 없어요. 전체 볼 필요 없이 얘는요, 전체 시간 동안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1암페어의 전류가 10초간 지나가면 전하량은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도 묻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전하량은요, 전체 지나간 양을 묻는다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얼마예요? 1초 동안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1초 동안 지나간 게 10초간 지나갔으면 10쿨롱.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전류 곱하기 시간은요, 전하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외우는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전류를 측정을 해볼게요. 전류를요. 그럼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자,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전류계를 설치할 건데요. 전류계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전류계인데요. 전류계를 어디다가 달면 될까요? 우리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1로 1암페어 한 개가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원래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인데요. 한 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한 개를 10개 할까요? 좀 말을 편하게 10개가 지나가요. 그러면 10개 지나가는 걸요, 기계를 어디다가 설치하면 제대로 될까요? 여기 하면 몇 개 측정될까요? 10개 될까요? 되겠죠? 지나가면서 10개 측정할 겁니다. 여기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측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여기까지 온 10개가요, 무조건 다 1로 10개 가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뭐라고 해요?
병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면 안 되고요.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앞뒤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럼 전류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전류계입니다. 지금요. 전류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요. MA라고 되어 있는 이 M이 뭐냐면요. 미리암페어입니다. 그래서 1000mA가 1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늘을 보니까요. 쭉 넘어가면서 숫자 보세요. 555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요. 50mA, 500mA, 5A. 그리고 얘는 없어요. 빨간색은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때 이 빨간색이 뭐냐면 플러스 극이고요. 까만색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리고 수치값을 읽을 땐요. 이 바늘이 움직였어요. 움직였을 때 내가 만약에 50mA에 연결했다면요. 바로 50에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걸 읽으란 얘기예요. 500mA에 연결했으면요. 500에 해당하는 걸 읽으면 되고요. 간단하죠? 바로 얘가 전류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전류계가 어떤 건지 보셨으면요.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류계의 사용법입니다. 전류계의 사용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좀 아쉽게도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의 교과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전에 했는데 직렬로 연결하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측정된다고 했죠. 자, 두 번째는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었어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플러스 극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극입니다. 마이너스는 3개나 있죠. 자, 일단은요. 플러스 극은 어디에다 연결하면 될까요? 바로 건전지 플러스 쪽에 연결되게 합니다. 마이너스는 어디다가 연결합니까?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게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세요. 세 번째. 자, 내가 연결을 할 때요.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마이너스 극이 몇 개 있다고요? 하나, 둘, 셋. 그럼 대체 어디다가 연결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아는 전류값이면요. 거기에 어림해서 연결하면 되는데 내가 모르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모르는 값이라서 자, 처음에 50mA에 연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A더래요. 1A는요. 1000mA입니다. 그럼 여기에 몇 배? 20배죠. 그럼 바늘이요. 쭉 갔어요. 끝까지. 근데 중요한 건 몇 번을 더 가야 됩니까? 20번을 더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모르는 값이라서 5A 연결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10mA래요. 바늘이 거의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거의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흐르지 않구나라고도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걸로는요. 얘는 전류값이 많이 작구나. 그럼 빼서요. 어디에요? 이제 여기. 또 빼서 어디에? 여기에 연결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전류계가 망가질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값을 측정할 때는요. 가장 작은 값에 연결합니다. 저희 학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요. 나오죠? 지금 저희 학교 종소리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종소리 끝나고 얘기할까요? 종소리 계속 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사이에 커피 한 모금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요. 자, 눈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눈금을 보면요. 눈금의 간격이 보일 건데요. 만약에 이 눈금 간격이 가운데에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눈금이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이고요. 여기 10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늘이요. 여기 왔더라 이겁니다. 바늘. 여기에요.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 값으로 읽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5로 읽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6으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맘대로 읽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 맘대로 읽습니다. 다만 규칙은 있어요. 최소 눈금이라고 합니다. 이때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즉, 이 사이를요. 내 임의대로요. 열등분을 합니다. 열등분을 해서 이 열등분의 어림해서 읽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5라고 읽는 것보다도 정확한 값이고요. 6보다도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읽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류계의 사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어떤 것인지 지금 아셨으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전압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요. 그리고 전류와 전압을 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